대안학교 교사인 저에게 학원과 대안학교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마치 화성이랑 지구가 다른가요? 이런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당연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단빌학교 공동대표교사 설동준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11월입니다.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도 끝났고 많은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입니다. 입시를 기대만큼 해내지 못한 학생들은 소위 재수학원이라는 곳을 일찌감치 등록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학원과 대안학교, 이 두 개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안학교 교사인 저에게 학원과 대안학교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마치 화성이랑 지구가 다른가요? 이런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대한교육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느끼는 당연함이고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혹은 막연히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설명하자면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하나씩 대안학교와 학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상식적으로 학원이 대안학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학원은 88,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약 17%인 14,800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같은 기준인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 대안학교는 236개가 있습니다. 개수만 보면 학원이 대안학교보다 375배 많습니다. 엄청나죠? 실제로도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동네에 사시더라도 주변에서 학원 하나 정도는 찾아볼 수 있죠. 하나가 아니라 사실 학원을 찾아보기 힘든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안학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있는 동네가 또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이건 표면적인 차이이고요. 좀 더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안학교랑 학원은 교육적 성과를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경쟁 우위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 보면 학원은 학생의 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더 위에 있냐 이걸 경쟁에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합니다. 특히 그게 반드시 입시와 연관된 것이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예체능 계열이 아니라면 학원에서는 당연히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문학을 가르치더라도 예술로서의 어떤 문학을 가르치지 않고 언어 영역 문제풀이용 문학, 이걸 문학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학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전인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이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법이 수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혹은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대안학교에서 대화 혹은 정서와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약을 하자면 학원은 대입 결과가 모든 것, 대안학교는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모든 것,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대안학교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이렇게 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학원에 보내면 성과가 눈에 보일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물론 실제는 좀 다르지만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니까 그게 성적표에 숫자로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안학교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 방식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부분은 또 긴 얘기가 필요하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안학교와 학원은 구성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좋은 학원이라고 불리는 곳은 학원 수강생도 선발 절차를 거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 중 일부가 다시 좋은 대학교에 가고 그러면 그걸 다시 학원의 성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성과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 학원에 보내게 되죠. 사실은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이 좋은 학교 간 건데요. 학원도 나름의 수업 연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학원은 입시 결과를 성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넘는 학생들만 데리고 가는 접근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상위권에만 초점을 두는 교육 같은 거죠. 대안학교는 이와는 굉장히 다르게 개별 학생의 성적의 우수함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단비대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그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할 수 있는가를 핵심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기초적인 인지 능력이 너무 좀 어렵다 이러면 입학을 자제할 걸 권고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람을 가려서 받는 게 아니라 그 학생에게 더 나은 어떤 교육적 환경이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인 거죠. 대안학교와 학원은 또 옆에 있는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옆에 있는 학생이 나와 경쟁자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분리된 개인으로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에서는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의 동료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차이를 통해서 사고의 다양성을 배우고 협력을 통해서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성취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의 학습이 친구라는 존재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교육학적으로는 상호학습, 협력학습, 팀학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학 안에서도 이런 방식의 학습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더 나은 교육적 방법이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과 학원은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은 부모님에게 적지 않은 교육비를 받고 대신 아이의 교육을 학원에 맡기게 하죠. 일종의 교육적 책임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부모님들께 아이의 교육을 위한 의사결정에 이렇게 참여하시라고 요구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도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혹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스스로를 바꾸시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보면 학원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대안학교는 특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대안학교랑 학원은 모두 공교육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 4가지 측면, 목표, 구성원의 선발, 그다음에 동료 학생과의 관계, 부모님의 역할, 이 4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니 좀 다르다라는 거 혹은 완전히 다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사실 이거 외에도 생활 지도나 교육 내용의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학교랑 학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다루기에는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라서 오늘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으로 대안학교를 조금 더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